경우에는 저는 산학협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70, 80% 정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학의 교육 목표는 실무형 미래 인재 양성이에요. 이 실무형이 앞에 들어갑니다. 실무형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대학의 인재상을 작년 3월에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정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학 교수님들은 이제 뭐 연구도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연구도 이제 기초연구가 있고 응용연구가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데, 이제 산학협력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이제 이를테면 실무용으로 교육을 시켜서 취업까지도 연계하는 그런 대학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학협력이 이제 베이스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군산대학교 인근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국가산업단지가 이게 지금 870만 평이고, 또 옆에 이제 지방산업단지가 300만 평, 또 새만금 과학산업단지가 250만 평,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거든요, 벨트가. 그래서 여건이 아주 좋죠, 이게. 또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이제 그 졸업을 하고 이제 지역업체에 이제 취업까지 연계한 그런 교육을 기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다만 이제 뭐 전 구성원들이 산학협력을 해준다는 그런 생각은 저도 좀 욕심은 좀 비웠는데, 그건 왜냐면 이제 국립대학이라는 거는 또 교육의 공공성 부분도 존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전라북도에 21개 대학이 있습니다. 전문대학 포함해서. 근데 국립대학은 좀 2개밖에 없어요. 전북대하고 군산대밖에 없는데, 나머지 사립대학들은 사회적 수요에 따라서 그냥 과감하게 학과를 막 많이 바꿨습니다. 학과명을 많이 바꾸고 전공에 관계없이 교수님들을 막 배치를 하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저는 보는데, 국립대학은 그래도 공공성은 이건 마지막 보다. 마지막. 저는 이제 미래로 이제 보고 싶은데,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이제 효과, 결과, 실적, 요 부분은 지금 한 60% 정도 효과가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100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래서 이제 1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오픈한 지가, 이제 졸업생이 이제 금년도 처음 나옵니다. 4학년 학생들이 졸업생이 나오는 건데, 이 새만금 캠퍼스에 와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기업연구원에 와서 이제 기업체 간부들, 기업체 연구원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연구도 하고, 뭐 현장 실습도 하고, 인턴십 밟고, 이렇게 해서 취업까지 연계한 그런 결과는 아직까지는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제 올해 처음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데, 적어도 이제 한 4, 5년 정도의 그 실적, 누적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두는 것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제 지금 이제 그 군산대학교 3, 4학년 학생들이 옵니다. 공대, 기기자동차 공학부, 그 다음에 제어로봇공학과, 조선공학과, 이렇게 지금 3, 4학년 학생들이 와서 그런 그 과정을 지금 이수하고 있는데,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이유가, 교수님들이 직접 지금 그 산업체 관계자들하고 연구소를 운영하는 그 팀들이 지금 한 8개쯤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 같은 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학원생까지 포함해가지고 꽤 많이 돼요. 개발한 겁니다. 전국 최초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네. 요거는,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학의 지금 가장 취약한 점이 국지와는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메워지고 있고, 교육 부분이 가장 취약합니다. 교육 부분. 이 교육 부분은 우리 대학이 공급자 위주의 교육을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전공 분야에 따라서 교과목이 정해지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해왔고, 각 학과마다 교육 목표도 정확히 정해지질 않았어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아닌 거고, 이 본부의 이 대학의 그 인재상이 정해졌으니까 여기 인재상에 맞는 교육 목표를 정해라. 정하는데 교수님들이 책상에 앉아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자 중심이니까. 수요자 중심 교육인 거예요. 케이스 에듀라는 게. 근데 요거는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학생들, 졸업생, 그 다음에 산업체에 계시는 분들, 유관기관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고, 그럼 교육 목표가 정해지면 이제 교과 과정이 편성이 되는 거죠. 거기에 맞게. 그리고 이제 그 교과 과정을 운영을 하는 거죠. 이 교과 과정을 짤 때 상당히 힘들죠. 왜냐하면 산업체 수요가 맞는 교과목을 집어넣어버리면 기존의 교과목을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들 당연히 반발이 있죠.
근데 반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요거 도입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교과과정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보다 나은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학습 성과 달성하는 과정에서 요거를 다시 또 그 CQI라고는 그런 그 개선점을 찾아내고, 이걸 다시 또 교과과정에 반영을 하고, 이 선순환 구조의 그 교육체제 운영 체계, 요거를 이제 KSL이라고 해서 군산대학교 저거를 언제부터 시행하셨어요? 올해 3월부터 합니다. 올해 3월. 작년 2학기 때 이제 연착륙을 시켰고, 각종 재규정을 다 만들었고, 그런 작업 프로그램은 작년 1학기 때 다 마쳤고, 작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연착륙을 시킨 겁니다. 학생들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되고, 그리고 이제 저쪽 이제 동남아시아, 그쪽에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학생들을 무작정 받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이제 실질적인 교류를 제가 원하고 있는 것이고, 이 MOU만 맺는 걸 저는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MOU는 57개 대학 맺었는데 저는 5개 대학으로 압축을 했어요. 중국의 4개 대학, 일본의 1개 대학. 실질적인 교류를, 그쪽에 파트너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개념을 다시 잡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일본도 그 학생들을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 또 중국에서 수학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이 많이 들어와요. 숫자 채우기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닌 거고, 우리 국립대학, 우리 군산대 질에 맞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에 유학생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지금 그 규정을 다 바꿨습니다. 다 바꿨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또 학사 관리도 엄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다 바꿨죠.